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의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그 결론은 그거였죠.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의 화합물들은 어떤 반응을 잘한다? 뉴클레오필릭 아실 सब스티튜션을 잘한다. 친액성 아실 취한 반응을 잘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은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은하이드라이드든 어떤 그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든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델타 플러스 어느 쪽으로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게 되면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이와 같은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간 이런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뉴클레오파일은 이와 같은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보게 되면은 아민이 왜 여기서는 2당량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1당량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얻어지는 화합물을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H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와 같은 암모니아를 사용을 해주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합물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암모니아를 2당량, 아민 화합물을 2당량을 써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커니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아실할라이드도 반응이 잘 가고 그 다음에 은하이드라이드도 반응이 잘 간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은하이드라이드를 반응시킬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은 잘 얻을 수는 있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화합물을 만약에 이것을 버린다면은 상당히 큰 손실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자량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와 비슷한 분자량을 잃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물론 우리가 부산물을 다시 해소해 가지고 쓴다면 괜찮지만 이것을 버린다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반응이다. 물론 반응은 잘 가는 반응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암모니아가 그 다음에 카르보닐을 치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됐어. 이와 같은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한 분자가 여기에 암모니아가 들어갔을 때에 H를 뽑아내줘야 다음 반응이 진행이 되죠. H를 뽑아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NH4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아마이드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RCOO 마이너스가 얻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NH4 플러스하고 이거하고 솔트를 해가지고 물에 녹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와 같이 은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이드를 만들었을 때에 이 화합물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은 되지만은 이 화합물이 좀 아깝죠. 아까워서 이 화합물을 다시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거죠. 뭐가 없을까? 자, 이것은 워크업을 해주게 되면은 용매청에 올라가서 뽑아내주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물에 이게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는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산을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산을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pH를 한 3에서 한 4로 맞춰주게 되면 이것이 COO-가 OH로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물에 안 녹고 어디에 용매에 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용매를 넣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OH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용매를 날려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은 여기에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쉽게 용매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알코올에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에 아니면 여기에 또 아민에 이번에는 여기서 보다는 반응성이 요것도 반응합니다. 요것도 반응하고 요것도 반응하지만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NH2가 아민이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은 반응하지 않게 되겠죠. 어쨌든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OH에도 이와 같은 O-아세틸 그룹으로 바꿀 수가 있고 O-아세틸 그룹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반응이 되지만은 일당량을 써주게 된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반응성이 더 센 쪽이 우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더 센 쪽이 아민이기 때문에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민의 아세틸 그룹이 있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하는 반응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화합물들이죠.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이렇게 해서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스피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NH2에다가 아세틸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타이레놀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코올과 아민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반응시켜주게 되면 여기도 반응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반응할 수가 있는데 일당량을 써주게 되면 여기 센 쪽에 반응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오아세틸 그룹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그룹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아스피린 그 다음에 타이레놀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양귀비에서도 나오는 몰핀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몰핀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OH 그룹이 하나가 있고 여기 OH 그룹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OH 여기 있는 OH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페놀 타입의 OH들이 반응성을 잘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두 가지 그룹이 있으니까 둘 다 반응을 합니다. 여기도 반응하고 여기도 반응하고 실제적으로 반응성이 큰 것은 여기가 더 많이 크게 되겠죠. 하지만은 요 위치도 그렇게 반응성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릴릭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요 그룹이 이런 형태가 되고 요 그룹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아세틸레이션을 시킵니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몰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말기 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은 몰핀을 주사를 해서 고통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세틸레이션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단지 모든 구조들은 동일하죠. 단지 요 OH가 여기서는 O-아세틸 그룹이 있죠.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몰핀을 가지고 마약 효과를 볼 수도 있죠.
몰핀을 가지고. 그런데 O 아시틸레이션을 두 군데를 하고 나서 얻어지는 헤로인은 몰핀보다는 6배의 마약적인 성질이 더 증가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마약으로서의 어떤 그 효능이 6배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아시틸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괜찮죠. 괜찮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몰핀에다가 그 다음에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실험실이나 유기화학 실험에서 뭘 해봤나요? 이와 같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에다가 살리실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와 같은 아스피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아스피린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은 OH가 이와 같은 O 아세틸 그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몰핀에다가 아세틱 언하이드라이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기다리면 뭐가 되나? 아시틸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려운 반응은 아닙니다. 어려운 반응이죠.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쉽게 아시틸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고, 아시틸레이션이 되고 나서 이와 같은 살리실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여기에서 아미네 알코올이 있는 이와 같은 거하고 효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같은 여기에서도 몰핀이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헤로인이 되면서 그 마약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애시드가 빠지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반응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반응성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뉴클레오파일이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하고 반응을 시켜준다면 어디를 가기를 원하나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카르보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와 같이 갈 때는 이것은 뭐냐면은 뉴클레오파일로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때는 뭐냐면은 이것은 베이스로서 가는 거죠. 베이스로서. 그럼 하나는 뉴클레오파일로서 반응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베이스로서 반응할 수 있다면은 어느 반응이 더 유리하겠느냐는 거죠. 두 가지 반응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과 염기는 만나면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뉴클레오파일과 그 다음에 일렉트로파일이 반응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반응이 갈 수 있을까, 가지 않을까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산과 염기는 만나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것은 좀 큰 반면에 산, 염기 반응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가 아주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어느 게 더 반응이 빨리 가겠나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은 것이 훨씬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파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반응이 우선적으로 가버리는 거지, 이 반응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어디를 치고 싶었는데, 여기를 치고 싶었는데, 화합물의 구조상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뉴클레오파일로서 반응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봤으면은 산과 염기가 반응한 것이니까 반응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산염기 반응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반응이 잘 안 가니까 결과적으로 뭘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반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OH를 뭐로 바꿔준다? 이와 같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COOH를 COCl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COCl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와 같은 사이클릭 형태의 언하이드라이드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 반응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럼 산 촉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에스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모니아를 가량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아민화합물을 반응을 시키면은 이게 잘 안 가겠지요. 거기다 그래서 여기서 DCC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펩타이드를 만든다든지 프로테인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이와 같은 그 아민하고 애시드하고 아민 계통을 화합물을 반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이드 행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 아민이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반드시 넣어 주게 됩니다. 자, 우선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OH를 이와 같이 쉽게 CL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재밌는 것은 뭐가 되나요? CO2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HCl 물에 녹게 되버리죠. 그럼 남는 것은 요거밖에 안 남는 거죠. 반응이 다 간다면은 생성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실제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 물에 녹아버리고 이거는 뭐가 돼 날아가 버리고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를 사이오닐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벤조일 클로라이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는 겁니다.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이게 바로 와도 됩니다. 바로 와도 되는데 여기에서 해놓은 것처럼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전자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뭐가 빠졌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는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에서 이 전자를 밀어줬으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는가 하면은 Cl-가 떨어져 나왔는데 Cl-는 실제는 반응을 안 해도 되죠. 짝산짝인 개념에서 아주 안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으면서 전자를 O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으니 전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 H를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중간 생성물이. 그 다음에 이게 되면서 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될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가 카르보닐이 있어. 여기도 카르보닐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O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 S가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기에 O가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기에 Cl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가 엄청 이때보다는 전자가 엄청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수까지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나는 막 반응을 안 합니다 하는데도 내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네가 좀 이리 와달라 해서 전자를 Cl-가 전자를 이쪽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O-가 할 수 있는 방향이 O-할 수 있는 방향의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Cl이 끊어져도 되는데 Cl보다는 SOCl이 더 전자를 많이 끌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OH 대신에
CL이 들어가지고 있는 아실 할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아실 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되나요? 여기서 SO2가 만들어지죠. SO2 가스. 그 다음에 여기가 CL이 하나 떨어져 나오죠. CL이 하나 떨어져 나오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OH가 이와 같은 CL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요 메커니즘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했던 대로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죠. 이게 그죠?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전자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생성물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되는, 결과적으로는 요 H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요 H만 결과적으로는 Cl-가 뽑아주면은 Cl-가 요 H만 뽑아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상태나 요 상태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여기서 OH에서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카르보닐에서 전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자를 밀어줘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해도 동일하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어떻게 물을 뽑아내느냐. 물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물이 제거가 되는 것을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이게 언하이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여기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이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된다면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면은 쉽게 가열만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물이 빠져나오고 언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수절에서 마시는 포탈릭 언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이 되겠죠.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시간에서도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됩니다.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고, 이 실제적으로는 촉매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알코올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에스테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에스테르피케이션 아니면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해주게 되죠. 특별하게 이와 같은 반응을 여기 있는 피슈라는 연구자가 이와 같은 반응을 맨 처음에 개발했기 때문에 이 반응을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니까 아세틱 애시드를 에탄올하고 그 다음에 산촉매 안에서 반응시켜주게 되면 에스라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벤조익 애시드에다가 그 다음에 메탄올을 산촉매 속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메슬 벤조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이 반응을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에스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H가 떨어져 나가고 하는 건지 아니면 OH가 떨어져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O가 떨어져 나가는 건지 이쪽에 있는 O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요 둘 중에 한 개가 나간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OR-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빠져나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반응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프로토네이션이 필요하죠. 프로토네이션을 하면서 여기가 OH 플러스 여기가 OH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기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알코올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짝연기에서 떨어져 나간 짝연기에서 여기에 있는 알코올에 있는 H를 하나 뽑아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산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산이 하나 빠져나왔죠. 그러면 요 산을 다시 여기에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OH 이쪽이든지 이쪽에서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하면 OH2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OH2 플러스 그죠? 여기 OH2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OH는 죽어도 안 떨어지지만 OH2 플러스는 죽어도 떨어진다. 이게 먼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경우죠.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에스테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H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뭐가 하나 나왔나 여기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여기에 있는 H를 잡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이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반응해서 산이 나오고 이것이 또 산하고 이와 같은 여기서 산이 반응해서 또 이게 나오고 또 하나 산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산을 한 개를 사용하면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산이 하나 다시 얻어지는 그런 반응이 피셔 연구자가 개발한 에스테리피케이션 에스테르화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O가 떨어지는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1번 O, 그 다음에 2번 O, 여기가 3번 O가 되겠죠. 3번 O가 되면은 지금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이게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가지게 되면 여기는 OH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가 이중기라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중기라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여기도 지금 이중기라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알코올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을 쉽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 보는가 하면은 이 O에다가
동위원소로 치환된 놈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동위원소로 치환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동위원소가 치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위원소로 치환된 놈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H가 떨어져 나가고 동위원소가 치환된 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동위원소가 치환된 OR 그룹에 있는 여기에서 프로토네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2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뭐가 되나요? OH2 플러스는 떨어져 나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음이온 하나가 여기에 있는 H를,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H를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에스테레화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까지는 요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게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빠져나가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동위원소 18짜리가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동위원소는 이 반응 메커니즘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반응 메커니즘이 맞다면은 여기에서 동위원소로 치환된 산소를 사용을 해준다면은 이것은 수용액 중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에스테르 화합물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에스테르 화합물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O가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O가. 이 O는 어디에서 왔겠나요? 아니면 알코올의 O에서 왔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1번 O에서 왔느냐? 2번 O에서 왔느냐? 동위원소로 치환된 것은 절대 아니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표시한 O1인들이 또는 그 다음에 O, 여기서 2가 되겠죠. 2. 여기에서 있는 요 O는,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O는 요 O 아니면 요 O지, 요 1번 악시전이다, 2번 옥시전이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어쨌든 요 O는 여기에서 1번 아니면은 2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요 O는 항상 여기서 알코올에서 들어간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이 반응이 맞추고 나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물에서는, 수용액에서는 뭐가 안 나와야 되나요? 동위원소로 치환된 산소가 안 나와야 되죠. 그게 실제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 실제적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반응 메커니즘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반응 메커니즘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O는 여기에 있는 O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O지, 여기에서 들어가는 O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그릴 때 실제적으로 반응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출발 물질하고 결과 물질, 또 뭐 필요하면 중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을 프로포즈한다, 제안한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프로포즈하는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 메커니즘은 맞다고 보는 거지.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동위원소로 치환시킨 반응을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은, 그리고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 특별하게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에스테리피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는 베이스를 가지고 반응시키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베이스를 가지고 반응시키면은 뭐가 반응이 가버리나요? 여기가 먼저 가버리죠. 우리는 여기를 넣고 싶은데 반응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반응이 여기도 전자가 많은데 여기서 전자를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에스테리피케이션은 여기에서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에스테리피케이션은 가능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베이스에 의한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는 보면은 이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따로따로 썼죠. 따로따로 썼는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요 애시드하고 파트하고 요 OH 파트를 같이 써주게 되면 이와 같은 락톤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은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분자간이 아니라 분자 내에 인트라 몰레큘러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해주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이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아마이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반응도 그렇게 쉽게 가는 반응은 아니고 여기서 반드시 가열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모표는 가열을 높은 온도를 올려준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반응은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이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베이스를 사용했을 때의 반응이 안 가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 이것도 암모니아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반드시 여기를 먼저 가죠.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되면서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을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민이 들어가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물이 빠져나가는가 하면은 이것만 계산을 해봅시다. N이 몇 개요? N이 하나, O가 몇 개? O가 하나, H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세요. N이 몇 개? N이 1개. 그 다음에 O가 몇 개? O가 하나. 그 다음에 H가 4개. 결과적으로는 O-의 NH2 플러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아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민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아마이드가 만들어진다. 그죠? 여기서 이와 같은 아마이드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앞에서 언뜻 DCC 그 다음에 애시드 DCC 암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아마이드가 생성이 된다 하는 것인데 DCC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사이클로헥실 카르보다이이마이드. 이제 물을 빼낼 때 주로 이와 같은 시약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C의 이중결합이 있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씩 그룹이 달라도 되겠죠. 사이클로헥실 그룹이든지 아니면 부틸 화합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물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뭘까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자, 우선 DCC가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비공유전자성이 있죠. 그 다음에 H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잡습니다. 막 잡아주고. 그 다음에 O-가 되겠죠. 그 다음에 O-가 되고 여기는 전자를 줬으니까 CN에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O-A에서 전자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가장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주게 되면서 플러스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RCO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N으로 연결되고 여기 N2중결합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떤 경우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상황하고 여기에서 요 상황이, 자,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의 여기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됐을 때하고 여기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됐을 때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기에서 CO, O, H까지인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CO까지 동일하죠. 그 다음에 O까지는 동일하죠. 여기에서 H인 반면에 이와 같은 그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그룹이 또 어떻게 되나? O에 있는 전자를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O에 있는 전자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를 전자를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전자를 두 개를 주고, 그 다음에 H를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N이 플러스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O- 되겠죠. O-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N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O-가 전자를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플러스를 없애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주로 이 길로 오게 되는 거죠. 전자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옮겨왔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CO가, 여기가 이중결합이 됐고, 여기가 끊어졌죠. CO 이중결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NH, 여기가 NH,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실 그룹,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실 그룹이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할 때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그 다음에 에스테리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에스테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는 이것은 오대 캐탈리틱 리액션 아니면은 캐탈라이즈드 리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DCC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잘 사용을 했는데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리액션에서는 뭐가 되나? H 플러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반응이 끝나고 나서 H 플러스가 남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것이 촉매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됐을 때, 반응이 끝났을 때 생기는 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같나요 하는 거죠.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DCC가 이 반응을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DCC가 이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촉매라는 쓰고 다음에 다시 또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쓰면 생성되는 화합물은 이게 나오니까, 이것은 촉매는 아니고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보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촉진제라고 해도 좋고, 뭐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보조제라고 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은 어떤 반응을 잘 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여기가 가장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먼저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거죠.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산에 의해서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은 여기가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애시딕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베이직한 조건에서 반응시켜주게 되면 카르복실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면 이 방법 외에는 없네요. 아니죠. 베이스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베이스를 가지고 해주게 되면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된 놈을 어떻게 그럼 OH로 바꾸는 하는 거죠. 여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pH를 3에서 4로 바꿔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R에 CO에 O에 H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우리가 마이너스가 돼서 안 됐다 할 수도 없죠. 요거 얻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가 얻어지게 되지만 다시 뭘 해주면은 이와 같은 애시드 파일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H 플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애시드 파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카르복실릭 애시드도 만들 수는 있는데 베이스를 쓰게 되면은 한 번 베이스 쓰고 그 다음에 O 마이너스 되면 다시 산을 쓰고 베이스와 산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고 산을 쓰면은 여기서는 베이스는 쓸 필요가 없죠. 산만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은 아마이드를 만들기도 좋죠. 아마이드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끊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아마이드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 아니면 이와 같은 아마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에스테르에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프로토네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 대신에 가수분해니까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짝연기에서 그 다음에 요 H를 뽑아내 주게 되면 이것은 떨어져 나오고 이와 같은 OHOROH가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얻어지게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산을 하나 뽑으면은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뽑으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되나 R-OH 플러스니까 이것은 그냥 OH2 플러스처럼 이것이 먼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플러스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를 뽑으면서 전자를 밀어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얻어지고 그 다음에 산이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을 뭐가 되나요? Acid catalyzed hydrolysis of ester to 카르복실릭 애시드, 에스테르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가는 반응, 즉 산촉매 가수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 화합물에 집중을 해보게 됩니다. 이 화합물에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다시 산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 이것이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했나요? 가수 에스테르를 산촉매하에서 가수분 해주게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다시 산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게 오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알코올이 들어와야 되겠네.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에스테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봤는데 요 앞에서 우리가 피셔 에스테리피케이션 할 때는 뭐가 되나?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서 해가지고 에스테리피케이션을 했고 그 만들어진 에스테리피케이션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방향만 반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산촉매에 의해서 에스테르 화합물이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변환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에스테르 형태의 하이드롤리시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OH-가 반드시 이쪽으로밖에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O-, 그 다음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뭐가 있나? 알콕사이드 화합물이 떨어져 나가죠. 이것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크죠.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H를 먼저 잡아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갔는데 떨어져 나온 알콕사이드 화합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H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성물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아니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애시드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 이걸 얻은 다음에 워크업 단계에서 뭘 해주면 되나요? 여기서 H 플러스를 집어넣어주고 pH를 3에서 4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트머스 페이퍼를 가지고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죠. 뭐 이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애시드가 필요하면은 애시드 워크업만 해주게 되면은 애시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가 그 이야기죠.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산으로 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pH를 조절해 주게 되면서 pH가 3에서 4로 됐을 때에 다시 이와 같은 애시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되게 솔번트가 되죠. 솔번트에서 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RCOOR 요 에스테르 형태인데 여기는 에스테르가 한 분자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을 리피드,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이 여기서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를 가스본의 효소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물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R, 그 다음에 CO, O, 그 다음에 O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것이 세 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마이너스가 여기를 H를 하나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글리세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COOH를 결과적으로는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산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OH,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여기에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종류의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포도씨유라든지 그 다음에 콩에서 만든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리피드를 트리글리세롤 화합물을 물과 산 아니면 물과 효소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리세롤하고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들어본 적이 많지요. 이게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이 뭐냐는 게 바이오디젤은 이 경우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하고. 바이오디젤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바이오디젤은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고 이와 같이 메탄올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OCH3 그 다음에 CO에 R 그 다음에 여기에서 R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서 R2 다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에서 그죠? R 그룹이나 R 다시 그룹이나 R2 프라임 그룹에 그 다음에 O에 H 대신에 이와 같은 메실 그룹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바이오디젤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오디젤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방산을 에스테리피케이션해서 메실 에스테로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리피드를 가스분해 시켜줘 가지고 그리세롤하고 애시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을 산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메실 에스테로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오 디젤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맛은 좋고 맛은 좋아요. 그런데 지방을 먹으면 또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나요? 지방을 맛있게 먹지만은 소화는 안 되는 지방. 그 말이 안 맞죠? 소화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지방도 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봐서 이런 에스테르 행태는 쉽게 이 부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뉴클로파일이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분해가 되는 겁니다. 대사 과정이 되는 거죠. 대사 과정이 되는 것인데 아이디어는 지방을 먹으면은 맛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없죠. 그런데 화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것은 슈크로즈 우리가 먹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여기에 OH만 하더라도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의 O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H도 종류가 1개,
두 개, 세 개는 1차 알코올이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2차 알코올이죠. 그런데 1차 알코올이든 2차 알코올이든 알코올에다가 애시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와 같은 에스테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에스테르가. 그럼 이게 이와 같은 에스테르가 있으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지방이라고 보면 되죠. 지방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뉴클로파일이 쉽게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좀 이상하죠. 뭐가 되나? 이게 이런 구조로 돼가지고 에스테르는 맞아. 에스테르는 맞는데 여기에서 뉴클로파일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되나? 이게 복잡해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분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분해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축적해 유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지방 형태의 화합물을 슈크로즈를 알코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지방산을 사용해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이와 같은 하이드롤리시스 가스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스분해를 하는 데서는 투마치 뭐가 되나? 아주 복잡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화합물들이 계속 분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자체를 가지고 뭐가 되나? 유사 지방, 페이크 팻이라고 하죠. 페이크 팻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되면은 분해가 안 되니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쿠키에,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간식 종류에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이와 같은 지방을 여기에서 만든 페이크 팻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우리 몸속에서 먹는 양만큼 다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분해가 안 돼서 빠져나가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맛은 있게 맛있게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적게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우리는 설탕을 많이 자주 먹잖아요. 설탕 먹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지방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방, 우리 체내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 지방,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렇게 나쁜 식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간식 제품의 가저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또 하나 이용할 수가 있죠. 아까 바이오 디젤, 그 다음에 지방산,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비누죠. 비누. 여기에서 분해돼서 나오는 것이 그냥 지방산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이오 디젤로도 한 단계 더 나가면 바이오 디젤로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서 NaOH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NaOH가 어디로 치고 들어가나요? NaOH가 OH- 마이너스가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요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은 생성되는 것은 뭐가 되겠나요? 생성되는 것은 여기서 O-, O-, O-. 그 다음에 여기서는 R, CO,
OH 몇 개? 이게 되겠죠. 3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O-에서 요 H를 하나 잡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한 개의 RCOONA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RCO-의 NA 플러스 RCO의 마이너스의 NA 플러스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사설이 많습니다. 사설이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폴라한 물을 좋아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것은 탄소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기름 같은 거는 잘 녹이게 되겠죠. 기름 같은 거는 잘 녹이게 되지만 물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화합물의 특징이 이렇게 폴라한 파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난폴라한 형태,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이런 경우는 지금 요 지방산에서 지방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하이드로필리가 물을 좋아하는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물을 싫어하는 파트가 두 개가 같은 화합물에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가 하면은 비누로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비누로서. 비누는 뭐가 되나? 우리 몸속에 때를 벗겨야 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것은 때하고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물하고 잘 돼. 그래서 뭐가 되나?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마이셀이 형성되는 거죠. 그 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있는 것이고, 여기는 물하고 파트 이런 게 계속 연속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물에 빠져 나가는 게 되는 것이고, 물에 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에 여기에 있는 요 파트들이 때, 지방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서 녹은 상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물을 제거한다든지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때를 제거할 때에 이와 같은 비누를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리피드 형태의 우리가 포도씨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콩에서 나오는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글리세롤이 항상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글리세롤은 우리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빵을 구울 때 빵 모양이 이쁘게 색깔도 이쁘게 만들어주게 되는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프로덕트는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것은 한 3가지가 되죠. 하나는 그냥 지방산이 나오는 것이고, 지방산. 그 다음에 지방산을 메설 에스테리피케이션 해주게 되면은 바이오 디젤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 산을 다시 이와 같은 NaOH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지방을 NaOH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비누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잘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색깔의 비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몸에서 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이드의 반응은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